예, 주행 중이던 BMW 차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차량 소유주는 물론 다른 운전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BMW 측은 화재 원인을 배기가스 순환장치의 결함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BMW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BMW 측 공식 사과는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32대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렇게 문제를 매듭질 수 없다. 법적, 제도적 좀 정비를 해라. 이렇게 이제 국토부에 지시까지 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여쭤볼게요, 교수님. 예, 실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공식 사과를 했고 그다음 리콜 계획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원인도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듣고 나서 기술적으로 클리어하다, 속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못 받는다는 게 문제고 뭔가 아직도 솔직한 얘기를 못 하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들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좀 의구심이 들고 여러 가지 논리적인 정황상 불량률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럼 불량률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1.06대 정도만 화재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미 수십 대가 불에 탔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일한 조건, 동일한 소프트웨어인데 왜 유럽은 괜찮을까?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아직도 좀 의혹 속에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네, 저는 이게 딱 이번 사태를요 한마디로 이게 정의하면 BMW의 오만과 은폐, 그다음에 이게 우리 정부의 그다음에 무능과 넉장 대응, 이 비전은 이게 예고된 참사다 이렇게 정의하고요. 정말 이게 과연 이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사고가 생겼다면 어떻게 이게 대처했을 것인가 이런 이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게 법적 제도적으로 정말 이게 재정비가 필요한 사건이다. BMW 측에서 제시하는 사고 원인은 EGR 쿨러라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이 원인 해명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 화재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서너 가지 요건이 좀 중첩돼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성냥불을 붙여서 아니면 담뱃불을 던졌다고 이 플로어에서 불이 나지 않거든요. 근처에 휴지나 집더미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휴지가 확 타고 말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건물 전체가 타려면 뭔가 또 연속적으로 연료가 공급이 돼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근데 EGR만의 불량이다라고 하면 이 EGR이 공통적으로 BMW에서는 글로벌이 모든 차종에 다 쓰이고 있고요. 국내 업체도 동일 회사에서 제조한 EGR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EGR 쿨러와 이 부품의 문제다. 이렇게만 해서 덮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중에서 가장 좀 비용이나 효과 면에서 효율적인 면을 고르지 않았나 보시면은 교수님, 저기가 이제 EGR이라는 게요. 그렇죠. 지금 기관 내부에 있는 거죠. 그렇죠. 엔진 내부에. 맞습니다. 그렇죠? 육안으로 확인은 가능한 겁니까? 육안으로 겉에서 보면 이제 부품이 이렇게 보입니까? 나와 있습니다. 보이는 부품인데 보통 우리가 예전에 이제 낙스라고 하는 게 엔진의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엔진의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낙스 발생량이 많아지는데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을 거꾸로 컴다운 좀 진정시켜주기 위해서 그 엔진에서부터 나온 배기가스를 EGR 바이패스 밸브나 EGR 밸브를 통해 가지고 쿨러를 통해서 냉각시킨 다음에 흡기관 쪽으로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에다가 배기가스를 한번 다시 넣어줘서 재연소를 시켜주면서 엔진의 어떤 온도를 좀 낮춰주면서 1급 발암물질인 낙스 배출량을 줄여주는 게 EGR의 작동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BMW 해명을 보면은 실제 여기에서 보면은 엔진이 너무 쿨링 상태로 식어 있을 때는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 바이패스를 통해 가지고 고온에 배기가스가 직접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주거든요. 다른 관이 루트가 있다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EGR 밸브 안에 배기가스가 흘러간다는 얘기는 그 검댕이라고 얘기하는 카본이나 이런 슬러지, 이런 때들이 끼어 있겠죠. 검은 때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수트라고 하는데 숯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냉각수가 또 유출이 됐거든요. 그럼 냉각수가 유출이 됐다는 얘기는 냉각수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 중에 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 아주 가연성 물질들이 이런 어떤 숯에 이런 어떤 흡착이 돼 있다가 고온의 배기가스가 오작동으로 인해 가지고 바이패스로 들어가면서 불이 붙었다. 이렇게 BMW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차량에 다 있습니까? EGR이라는 EGR 쿨러는 최근에 나온 유로 6를 적용받는 어떤 디젤 차에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실제 그다음에 수입 차들 중에는 EGR 밸브 쿨러의 누수로 인해 가지고 냉각수가 급격히 주는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보고되는 냉각수 유출 사고가 100%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다음 국내에서도 냉각수 유출이 폭스바겐의 최근 제 지인 차량도
차를 산 지 2달도 안 됐는데 냉각수가 급격히 줄어서 이제 정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EGR 쿨러만의 불량으로 화재가 100% 발생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냉각수가 유출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뭐 침전물이 쌓이거나 이러려면 일정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인데 그렇죠. 교체하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게 또 의문인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이제 BMW 발표에도 오랜 시간 차량에 이제 그 연식이 되고 예. 고속 주행이 많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퇴적 조건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교체 후 얼마 되지 않은 한두 건 때문에 전체적인 원인이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다른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리콜 조치 받은 이후에도 그런 화재가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는지 좀 봐야 되는데 새로 교체된 EGR 밸브 자체에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예. 이게 BMW가 굉장히 고급 차량이고요. 예. 한동안 우리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외국 차로서는요. 뭐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인기 차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인 해명도 좀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지가 않고요. 예. 제가 이게 소송을 해보면요. 항상 이 완성차 업체는 전부 이게 부품 업체 탓으로 돌립니다. 예를 들어 이게 그 책임의 소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저도 이게 그 BMW에서 일방적으로 EGR 이게 부품의 문제다. 그럼 이게 납품업체가 이게 책임을 궁극적으로 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예. 저는 이게 그 BMW 발표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정말 이게 우리나라 정부가 과연 이게 민간 합동으로 정밀하게 조사해서 예를 들어 이게 소프트웨어에 하자가 있다든지 다른 이게 하자가 있으면 그런 게 전적으로 BMW의 책임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철저한 원인 규명이 다시 필요하다 봅니다. EGR이라는 게 하드웨어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예. 소프트웨어 측면, 소프트웨어 과연 문제가 없는가? 이걸 이제 구동시키는 장치, 전자 장치들 그렇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저희들이 좀 살펴볼 수 없는 것도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게 그렇죠. 있는데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BMW 측은 좀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어떤 워딩에서 논란이 있어요. 저는 소프트웨어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나 오류가 있었다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는 얘기를 하고 있고 BMW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그 소프트웨어의 오류라는 그 해석을 BMW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하고 설계한 데서 어떤 벗어났을 때가 오류고 그렇지 않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는 소프트웨어의 오류는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가동을 할 때 그 뜨거운 열이 이렇게 순환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통 흡기구에서부터 이제 전달되는 열이 배기관의 온도가 보통 300도, 200도, 300도 정도 되는 열이 쿨러를 통해서 식어가지고 앞쪽으로 도달하거든요. 예. 근데 BMW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어떤 엔진의 배기가스 저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고온의 가스를 리턴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최근에 좀 업그레이드된 부분이에요. 결국은 이제 뭐 말씀드린 국내 메이커나 이런 경우에는 실제 한 65도에서 70도 내외의 리턴 가스가 흡기구 쪽으로 돌아가는데 BMW 같은 경우는 100도 넘는 고온의 가스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잘한 걸 수 있습니다. 왜? 배기가스를 급격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 사태 발표 이후에 여러 차종에 대해서 수입차를 국내차 막내에서 모든 테스트를 했을 때 BMW가 배출가스 측면에서는 1등의 성능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온의 가스를 리턴해서 사용하는 이런 어떤 로직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어떤 데미지를 입었고 이번 누수나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건 이제 DPF라고 입자상 물질이라고 우리가 그 검댕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 시내버스 가속페달 밟으면 시커멓게 나오는 이것들을 뒤에 모아둡니다. 그랬다가 이게 꽉 차면은 재생을 한다고 그래서 후분사를 통해 가지고 배기가스 쪽으로 연료를 뿜어주고 이걸 태워주는 이런 로직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DPF를 태워줄 때는 고온의 배출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600~700도까지 올라갑니다. 결국 2배 이상 배기가스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국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럴 때 EGR 밸브를 닫아주거든요. 그런데 BMW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저감을 위해서 이때 EGR 밸브를 가동을 합니다. 이런 어떤 보다 고온에 노출되는 환경이 많다 보니까 고속도로 주행이나 연속주행, 그다음에 고속주행인 차량들이 대부분 화재에 보고가 되고 있고 시내에서 저속주행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보고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원인도 결국 DPF 가동률, 그때 고온의 배기가스, 이게 EGR하고 연결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날씨가
더웠잖아요. 예, 예. 이 폭염과도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일부 전문가나 특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2015년부터 화재가 보고가 되고 있었고 우리가 말을 하면 이제 듬성듬성 화재가 계속 보고되고 있었고 유럽에서도 유사한 화재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라는 것은 달리는 와중에 쿨링이 되거든요. 공냉이 되면서 좀 식는 어떤 효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7월 들어서 폭염에 접어든 뭐 이런 결함이 발생했을 때 교환이나 보상을 해주는 환불을 해주는 제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BMW 사태에도 똑같이 좀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적용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바로 이게 매그너슨 모스 보정법 이래가지고 이게 일명 레몬법. 예. 예를 들어 이게 겉은 멀쩡한데 안에 골맞다. 이게 환불해 달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중대 결함이 2번 있고 또 이게 3번째 돼야 되는데 근데 BMW는 한 번 불나면요. 바로 이게 불타버리잖아요. 어떻게 교환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게 그 요건 자체가 너무 까다롭고 2번, 3번 결함의 요건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게 입증 책임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게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 따라서 이게 그 입증 책임을 기업주한테도 부담해서 기업주가 이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우리에게 불이익하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법률 요건 분류설에서 모든 입증 책임은 원고가 원고에게 배상을 받으면 그 요건을 다 입증해야 돼요. 그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이 레몬법이 시행되더라도 상당히 BMW는 아주 한계가 있다. 현행적으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고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BMW 관련 차종을 운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운행 중에 어떤 주의할 점, 이걸 뭐 사전에 간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듯한데 혹시 사고가 많이 났을 때 특히 고속도로 주행자가 사고 나면 굉장히 2차 사고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좀 최근에 해주세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는 터널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실제 터널 안에서 화재가 번지면요. 이건 대형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차주분께서 본인이 화상을 입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터널 밖까지 차를 끌어내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부 화재 사고에서. 결국은 뭐냐면 BMW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예단은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도 출력이 나오지 않으면서 차량의 속도가 줄어들고요. 앞에서 흰 연기가 나오고 문제는 이런 예단을 받았을 때는 바로 화재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은 없고요. 그러면 이제 갓길에 차를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의할 사항이 본네트라고 하죠. 그 위에 손을 한번 얹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울 때는 본네트를 열고 진화하도록 노력하면 안 됩니다. 본네트를 여는 순간 화염이 몸을 덮치면서 오히려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손을 한번 얹어 보고 그렇지요. 장갑을 끼고 하든지 살짝 대본 상황에서 그렇게 뜨겁지 않다라고 하면 보유하고 있는 소화기로 불을 끄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119에 신고를 하고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후방 차량들에 대해서 어떤 안전 이런 지도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서정옥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